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랑 진짜 검증된 사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안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한 편의 추리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증거를 보고 그걸 해석해서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옛날 인도에 필로티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숲에서 이 발자국을 딱 보고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알겠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이 이게 또 되게 그럴듯해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확신했던 걸까요? 빌로티카의 비유, 이게 진짜 간단하면서도 확 와닿아요. 그는 붓다의 가르침과 그 엄청난 영향력을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남긴 발자국 같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보고 이 발자국의 주인은 틀림없이 위대한 존재일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 시대에 날고 긴다는 토론가들, 최고 지성인이라는 브라만들, 심지어 라이벌 관계에 있던 다른 수행자들까지 누구든 붓다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게임에 끝났던 거예요. 말싸움을 멈추거나 아예 제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니탕 가차띠. 이걸 우리가 현대적인 사전 의미로 1차 번역을 해보면 결론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로티카는 자기가 본 이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게 엄청난 반전을 가져옵니다. 이야, 이 정도면 거의 사건 종결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가 붓다의 귀에 들어가자 붓다는 딱 한마디 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붓다의 아주 날카로운 반박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확 재밌어져요. 붓다는 필로티카의 결론을 듣고는 진짜 전문가라면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조사가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논리의 허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발자국은 그냥 큰 발자국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위대한 수코끼리의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냐는 거죠. 첫 단서 하나만 보고 이거다 하고 확신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섣부른 판단의 가장 큰 위험이죠. 심지어 붓다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줘요. 야, 그거 혹시 덩치는 작은데 발만 엄청 큰 난쟁이 코끼리일 수도 있잖아. 혹은 키만 멀대같이 크고 별 볼 일 없는 코끼리일 수도 있지. 이렇게요. 정황 증거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쉽게 속일 수 있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을 찾은 건 조사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붓다가 직접 안내하는 진짜 발견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언어학적 통찰, 니루띠가 등장합니다. 발자국이란 뜻의 빠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이 단어 하나에 단서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 과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발자국에서 시작해서 따라가야 할 길,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성취까지. 단어 하나가 이미 우리에게 로드맵을 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붓다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윤리적인 삶으로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엔 내 감각을 잘 단속하고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서 마침내 최종적인 삶에 도달하는 거죠.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라 진짜 검증의 과정인 겁니다. 이 많은 단계들 중에서도 붓다가 특히 중요하다고 짚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일단 내 마음속 안경부터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편견이나 온갖 방해물 같은 얼룩이 잔뜩 낀 안경을 쓰고서는 뭘 봐도 왜곡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딱 그 위치입니다. 그 안경에 낀 대표적인 얼룩이 바로 이 5가지 장애물이에요. 하나 꽂히면 그것만 생각나는 갈망, 괜히 화나고 미운 마음인 악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꾸벅꾸벅 조는 나태와 졸음,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만 하는 들뜸과 후회, 그리고 뭘 해도 긴가민가한 의심. 이거 보세요.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딱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경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막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거나 뭔가 신기한 정신적 능력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 그것조차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길 위에 있는 또 다른 발자국일 뿐이라는 거죠. 와, 그럼 도대체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드디어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최후의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싸와예요. 이건 아까 말한 5가지 장애물들을 다 잠재워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을 때조차 우리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와서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들이에요. 정말 미세해서 알아차리기도 힘든 진정한 삶을 가로막는 마지막 벽인 셈이죠. 이 새어나오는 것들의 대표 주자가 셋 있습니다. 첫째, 감각적인 즐거움만 쫓으려는 편견. 둘째, 나라는 이 존재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편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본적으로 모르는 무지의 편견. 마치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계속 새듯이 이런 근본적인 편견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모든 새어나옴이 완벽하게 딱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해방의 순간이죠. 더 이상 어떤 왜곡도 어떤 편견도 없는 완전한 고요함과 자유. 그 금 같던 항아리가 완벽하게 수리돼서 더 이상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단어, 미탕가짜띠, 기억나시죠? 이제 이 단어의 진짜 의미, 뿌리까지 파고든 2차 번역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 온몸으로, 직접적인 경험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검증을 끝내서 그 어떤 것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확고부동한 입장에서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완벽한 삶의 영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직접적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암. 이게 바로 코끼리를 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더는 발자국 같은 단서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코끼리 그 자체를 그냥 딱 마주하고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게 완벽하게 검증됐다는 이 이야기의 가장 장엄한 클라이먹스죠. 더는 추측도 믿음도 필요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한테 딱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는 것과 진짜 아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코끼리 발자국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믿는 것은 발자국만 보고 코끼리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아는 것은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코끼리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스스로 검증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만드는 거죠. 설득력 있는 것과 부인할 수 없는 것, 이 둘 사이의 엄청난 차이,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내가 코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그냥 발자국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믿음과 생각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